예, 스님, 그, 이제 사념처 수행 중에 그 몸과 물질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다가 좀 하게 된 생각이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몸과 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질 현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좀 엄격하게 이렇게 분석적인 수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그런 과학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학자들이 그런 것들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에 비하면 훨씬 좀 이렇게 단순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류 방법인데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것이 이제 물질과 몸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현대 과학은 왜 그렇지 못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것이 현대 과학이 분석에는 확실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또 배우는 이제 특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 봤을 때 몸에 대해서 단순히 장기나 그런 육안으로 구별되는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피는 어떠한 그런 세포나 아주 미생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각각의 장기는 어떠한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설명이 되면서도 그런 것들을 단순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일 뿐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고 각각을 나누어서 보기만 할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합쳐져 있을 때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연기적인 통찰이 없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의 본질을 이렇게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기적인 통찰로 이렇게 잘 이어서 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들을 분류하고 암기하는 식으로만 하다 보면 똑같이 그러한 탐진치를 버리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변적이고 좀 그 지식에만 그치는 그러한 수행으로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이제 몸이라든가 이런 걸 분류하는 게 불교에서는 그냥 뭐 4대 이 정도로 분류를 하고 뭐 아니비설신 이 정도로 분류를 하니까 실제 우리 몸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 어떤 방식은 오히려 세속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그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속에서 이렇게 의학이나 이제 과학에서 하는 그런 몸의 분류보다도 훨씬 이제 단순한데도 어떻게 그게 이제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좀 간단하게는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 우리 몸이라는 게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지식 정도 수준에서 알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 되려면 계속 몸을 그렇게 관찰하면서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고
정말 괴로움이라는 그런 통찰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지속적인, 그렇게 바라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띠 훈련이라고,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거는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기계적으로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연기,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서 벗어남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물질이라는 것이 이런 뭐 뭐 여러 가지 장기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에는, 이건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목적이라든가 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걸 보는 목적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불교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계속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변하기 마련인 건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애착을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이제 기본적인 통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에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를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달콤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달콤함, 그러니까 몸이라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몸의 상태, 건강할 때라든가 내가 얼굴이 되게 예쁘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들에 애착하고 즐기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는 이런 것이 일단은 이제 우리 몸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이라는 게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가서 병들고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우리가 이제 몸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이렇게 애착을 하고 있지만 몸 자체는 이런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또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통찰이 있으면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걸 영원하라고 우리가 집착하다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구성 요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예.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한 모습이라든가, 또 몸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가 몸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이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건에서 생겨나서 변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그게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몸에서 애착을 버리면서 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이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팔정도고, 뭐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몸을 구체적으로 해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해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그러면 이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이런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욕망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지 우리 몸은 뭐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뭔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지식이나 그냥 이해만 좀 생기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나면 단순히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또 통찰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물질을 접하더라도 내가 항상 그렇게 마음이 그 물질에 대한 달콤함에서 빠진다거나 그게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나 위험함이나 벗어남, 이런 걸 잘 이해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계속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바라보는, 그게 위험성이라는 게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4년차 수행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가 점차 다져져서 이제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몸이나 어떤 물질을 만나더라도 그것의 속성을 명확히 꿰뚫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돼야만이 이제 이게 실제로 번뇌를 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질의 달콤함이나 그런 위험함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그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탐진치를 버리는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잡으신 것들 놓칠 뿐만 아니라 너무 또 세세하게 현상에 아주 지엽적이고 그런 그 세밀한 그런 작용 원리나 그냥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너무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지식에 대한 욕망이나 그러한 마음과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정말로 수행을 하는 관점에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밀한 현상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 자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수행과는 좀 정반대의 방향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몸이라는 거를 분석하고 뭐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또 한 걸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좀 더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몸이라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또 토대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마음하고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분류할 때 이제 세속적으로는 막 그냥 그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만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그 토대가 되는 걸 또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 의식이 일어나고, 그런 의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몸에 대한 애착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내 몸 중에서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하고,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마음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몸이라는 것이 이런 의식의 그런 대상이 되고 또 토대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바른 견해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그 몸을
몸의 구성 요소가 이렇고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지 몸의 구성 요소만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수행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지식이나 그 어떤 정보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현대 과학적인 지식을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본인의 그런 것들 지혜롭게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넘어서서 지식들을 너무 많이 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물질과 그 정신,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놓치고 그래서 좀 더 단견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질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뭐 뇌과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제 그 정신적인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말하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몸을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일어나는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형성됨으로써 또 이게 우리 정신, 마음이 일어나는 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인간 같은 경우는 이 몸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토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오직 그 물질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그러면 이 물질이 뭐 이런 요소 이런 뭐 장기들이나 이런 근육과 뭐 피와 이런 것들의 모임이다. 그럼 죽으면 끝이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이 마음과 몸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서로 작용을 하다가 죽으면 이 몸을 토대로 일어나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만 또 새로운 어떤 몸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일으켰던 그 마음의 수준에 맞게 또 새로운 몸을 받아서 윤회를 하고 이런 그 흐름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단순히 이거 몸이라는 걸 과학이나 물질로만 분석하는 거하고 이 분명히 어떤 이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또 그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상고 무하고 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집착이나 탐진치가 달라붙는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그런 그런 분석을 하는 거하고 그냥 단지 분석만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수행을 하면서 몸과 물질을 관찰할 때는 이제 몸과 내 몸과 현상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연기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물질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도 관련이 항상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버려나가면은 이제 내 지혜가 개발되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떤 사성제의 큰 틀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정신을 관찰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라는 게 단지 물리학적으로 보면 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학적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통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있으면 그 몸이라는 것에 또 애착이 달라붙고 그 애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그런 위험함, 몸이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위험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또 팔정도도 닦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래 몸을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요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꼭 분해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또 어떤 여러 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여러 장기들의 결합에서 움직여나 이런 종합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잘 통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이 이루어진다. 요즘 이제 아비담마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이래 몸을 이해할 때 너무 이래 구슬 뭐 어떤 요소들이 막 모여서 있는 이런 걸로만 너무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 결합됐을 때 이 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이렇게 현재 이 상태에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한다면 훨씬 더 깊은 통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